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한눈에 정리하는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문화재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총 정리하면서요, 기출문제 혹시 다운받아서 풀어봤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 안 해본 제자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은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께서 5회도 좋고요, 6회도 좋고요, 아무 회차나 괜찮습니다. 다운받아서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도도 나와 있고 옛날 사료 중에 일부도 들어가 있고 많은 제시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문화재 사진이에요. 우리 4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 40문제 중에서 문화재 사진이 보이는 것이요. 8번에서 한 10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 문화재와 관련된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문화재가 만들어진 시기와 관련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문화재를 파악 못하시면요. 시험 보면서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사진은요.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지난번 사진 특강에서도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요. 이름과 특징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문화재는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봐야 되겠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리할 문화재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삼국시대건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여러분께서 문화재를 공부하실 때 지키셔야 될 원칙,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 보통 여러분이 이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직지 신체 요절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에 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나라의 문화재인 것인지 그것까지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자, 일단 보니까 수렵도, 광개도 대왕능비, 무령왕릉 금제장식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이 빈칸에 나라 이름을 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서 좋은 답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고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나온 이 두 가지는요.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데 수렵도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두 명의 무사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니까 사슴도 있고 호랑이도 있죠. 열심히 활을 쏘면서 그들을 잡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수렵도가 되겠습니다. 수렵도라고 하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벽화,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되겠는데요. 그 사냥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는 참 씩씩하다, 기상이 넘치는구나, 우리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능비. 이게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석은요, 키가 정말 커요. 그쵸? 6m가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비석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봤더니 광개토 대왕 시기 때 만주와 요동적을 차지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특징 봤습니까? 나라 봤습니까? 그럼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수렵도랑 광개토 대왕능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가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중국 가셔야 되겠죠? 중국 지안에 가셔야지만 우리가 이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위치 파악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연속 2개 백제 걸 볼까요? 무령왕릉. 무령왕이라고 하면 또 백제의 대표적인 왕이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백제의 수도가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있을 때 어느 적이 있을 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웅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령왕릉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는요. 웅진성은 지금 공주가 되겠죠? 이 지역을 가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의 눈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금제 장식이에요. 정말 금으로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들었는데 왕과 왕비가 꽂는 겁니다. 그 문양이 너무 예뻐서요. 어떤 문양은 막 불꽃 모양, 꽃 모양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주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부여로 가요. 부여로 가니까 백제시대 때 지었던 탑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제인들이 만들었던 탑은요. 지금 일단 백제 땅에선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림사지 5층 석탑. 또 하나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요. 일단 지금까지 시험에 더 많이 언급이 된 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었잖아요. 사비성이 있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출제가 더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층 석탑 층수색이 너무 좋아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말고요. 초급 시험에 나오는 석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림사지 5층 석탑 하면 백제 부여라고 반드시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신라를 쭉 볼 텐데 일단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경주에 가면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첨성대를 가졌어요. 첨성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을 관측할 때, 천체 관측할 때 썼던 관측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2차돈 순교비는 뭡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우리가 이것을 순교라고 하죠. 그럼 2차돈은 어떤 종교를 위해서? 보셨어요? 좀 빠르시군요.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아니 기존에 있었던 토속신앙을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해?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이때 앞장서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차돈. 결국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비다라고 하면 글자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중엉, 고구려비, 단양적성비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차돈 순교비 같은 경우는 글자보다는 여러분 그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이차돈이 손을 이렇게 하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때 그의 머리는 이미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에서는요. 피가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법흥왕 시기 때 신라 불교 공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적성비 나왔죠. 광개도 대왕능비, 단양적성비 각 나라의 영토 확장과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진흥왕. 그렇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영토 확장에 야심찬 어떤 의욕을 보였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양적성비라고 하면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남북국이라고 했으니까요. 쭉 명칭 보면서